네, 잔매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순서는요, 바로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하기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자소서 작성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코너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진아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화요일을 여는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SK 자소서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자, 매년 공시를 진행하는 기업은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에서 이 지원자의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에서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SK의 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골라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바로 SK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입니다. 네, 지금 뭐 공채 시즌은 아니지만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자소서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또 어떤 항목도 요령 있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자소서 클리닉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나는 자소서 항목에 이런 것들을 넣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혜진 양 생각한 거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속 캐릭터와 자신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는 항목을 넣을 것 같아요. 그 지원자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와 비교하면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네요. 지연 양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최근에는 굉장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매니아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을 넘어서 그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역시나 또 신선한 항목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학생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자소서 항목들을 만나봤잖아요. 지나치게 이거는 좀 평이했다, 혹은 의외로 굉장히 신선했는데 했던 항목, 실제로 존재했던 것 중에 있었나요? 어때요? 제가 쓸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평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건 정말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하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신선했다라는 항목은 자신의 원칙과 사회의 원칙이 어긋났을 때 혹은 충돌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연 양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들 어떤 게 기억나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들이라면은 대체적으로 뭐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뭐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흔한 것이 될 수 있겠고, 사실.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좀 신선했다고 느꼈던 항목이 있다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자신만의 습관이나 스케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신의 어떤 신념들을 그 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습니다.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쓰고 싶은 주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신나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최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사의 위협적인 경쟁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어필해봐라. 이렇게 쓴 질문 항목을 보고서 와, 이거를 학생들이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함을 이제 가지면서도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과 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도가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항목을 인사 담당자분께서 만들어내시다니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쌤이라면은 그렇게 막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밤새워서라도 써야겠다라고 하는
하는 의지가 좀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박지훈 평론가님도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주제가 딱 느껴지면은 열심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쓰시는 스타일이시죠? 예, 저는 일단 이건 쓰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 막 쓰거든요. 예, 쓰고 또 쓰는 편인데 네. 문제는 이제 가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써달라고 기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돈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만 정말 돈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취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쓰기 싫은 항목들 취업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어려움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별로 자소서 항목의 색깔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게 마련입니다. 기업과 자소서 항목의 관계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기업마다의 문화가 있거든요. 이 기업 문화라고 알려진 그것을 조금 더 잘 알아낼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자소서 항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 조금 초점을 맞춘 어떤 기업마다의 특색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비슷한데요. 일단은 기업에서 여러 단계의 채용 전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우리 기업만에서 원하는 인재를 걸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에서도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고민해서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뽑고자 하는 인재에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 항목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쓰셔야겠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SK 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를 쓰기에 참 어려워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몸풀기로 그 애매하고 있는 자소서 항목 하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 달성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그때 느꼈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있었네요.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항목 딱 눈에 봤을 때 에피소드들이 막 떠올라요? 어때요, 혜진 양?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막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항목이 아무래도 디테일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시피 자소서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례를 억지로 찾기보다는 기존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를 조금 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좀 해야겠죠, 확실히. 지연 양은 어때요? 이 항목을 딱 보고서.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그 자소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일기장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 게 목표 설정이나 뭐 자신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는 일들은 좀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소서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어려운 항목 어떻게 써야 괜찮을지 먼저 박지동 평론가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봤었을 때 언제나 답은 질문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목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주어진 거 이상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노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진취성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패담을 보려는 느낌은 아니고 그럼 그 목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나아가는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작성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우리 최 쌤께서는 또 친절하게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샘플을 한번 우리 서진 씨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6개월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울렁증과 외국인 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완벽한 영어 마스터가 가능할 리 없었고 연수 후에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6개월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귀국 후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영어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의 계획과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해왔던 팝송 듣기와 미국 드라마 보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귀를 열어두었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완벽하게 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두 번째 실행한 것은 매일 영어 일기를 쓴 것입니다. 어학연수 중 가장 많은 지지를 해주었던 클래스 담임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그날 느낀 감정이나 소소한 사건들을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기록하고자 하니 문장력도 길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3번 프리토킹 수업에 참여해 말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매번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시사적인 이슈와 생각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최신 뉴스를 알아야 했고 CNN 뉴스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영어에 대해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었지만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싶다는 바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듯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고 또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사귄 외국인 친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틈나는 대로 영어 채팅을 했습니다. 또 영어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 국제적 시사 토론 주제 100여 개를 다루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고급 영어를 익히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모두 검증받을 수 있는 토플 시험에서 예상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모두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함입니다. 언어를 통달하면 보다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제3의 언어로서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에게 접근이 쉬운 목표가 바로 이 영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영어를 남다른 노력으로 어떻게 체험해 나갔는지, 배워 나갔는지에 좀 자세히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성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일단은 목표가 다들 이제 영어 스펙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영어 마스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더 높게 잡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로 두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대학생 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평이한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창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성했던 포인트는 사실은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무를 위해서 중국어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좀 줌으로써 이제 한 번쯤 만나보고 싶게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중국어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샘플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작성해 볼 만한 그런 항목을 또 하나 준비를 해봤죠. 네,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소서 항목 중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겁니다. 이제까지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은 어디였으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일과 그때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역시나 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SK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은 네 분이 모두 작성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한 분씩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박지종 평론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이번에도 써오셨죠? 예, 오늘 제 이야기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 보시면은 진짜 이랬나 싶으실 건데요. 사실 좀 쓰면서 너무 제 얘기라 신나서 쓰는 바람에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종 문화평론가께서 직접 작성한 자소서 만나보시죠. 네.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음리아리. 중학교 때 우연히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상 깊어 성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성우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직접 성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연기보다는 제작에 관심이 있던 저는 이 사람들이 실제 연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저렴하게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그 당시 저는 신문을 읽다가 개인 노래를 녹음해주는 스튜디오를 발견해서 스튜디오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본이 필요했습니다. 시나리오 작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하기 쉬운 학원 로맨스물과 화제를 모으기 좋은 당시 최고 인기 만화였던 에반게리온을 패러디한 작품을 썼습니다. 배역을 정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개최했고 한양대학교 빈 강의실에 모여 녹음 날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동시에 삽입할 음악을 고르기 위해 밤새 음악을 들으며 연출의 틀도 잡아나갔습니다.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한 것도 물론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저는 갓 익힌 프로그램을 사용해 라디오 드라마 CD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음야리의 첫 번째 CD가 됐습니다. 라디오 드라마가 희귀했던 당시 저희의 작업물은 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2집과 3집을 연이어 발매했고 나우누리를 통해 판매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비로라는 인터넷 포털에 라디오 드라마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고 SKT 네이트 에어에 제가 만든 콘텐츠를 송출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음예리 활동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람은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뛰어든 청년 사업가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쓰고 연출한 작품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성우가 되어보고 싶다는 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꿈을 현실로 이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현재 잘 나가는 실제 성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지만 누군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음야리는 제게 그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곳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들으니까 더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 들고 나우누리, PC통신 세대시군요. 네, 연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일단 최 쌤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박지중 평론가님께서 엄청나게 제작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으시다는 게 여기 안에서 좀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연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과거로만 이렇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성과물이 엄청나게 드러났으니까 지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조금 언급을 해주셨다면 이게 경력자의 지원서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어필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업을 위한 거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량들이 다분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포인트로 또 결과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또 성과로 있었고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제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포인트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좀 약간의 극찬을 또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강한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항목 중에. 그래서 어딘가 그냥 내가 뭐 이거 좋아 이런 것보다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이뤄냈던, 성취했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하나 뭐 녹음실은 없었는데 뭐 찾아냈고 이런 식으로 다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식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고요. 마무리로 사실 SK에 대해서 SK에 내는 지원서이기 때문에 SK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정말로 SK텔레콤의 네이트에어라는 곳과 같이 제휴를 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우리랑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요소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성 포인트를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일단 두 학생도 잠시 후에 자소서를 공개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굉장히 사례가 재밌어서 술술 잘 읽히는 자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우 동호회나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여기 최 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직접적인 단어로 설명하진 않으셔서 뭐 추진력이랄지 아니면 내가 어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내가 지금 이
이런 모습으로 발전했다를 조금 더 어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뭐 평가하는 실력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날이. 예. 지연 양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자소서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약간 분량을 생각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 좀 최대한 자세히 적을 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한 일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뭔가 한두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좀 더 정리를 해주셨다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 조금 더 인내심도 덜 요구하면서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잘 읽었다라는 평이 대체적이었고요. 박진영 평론가는 이들의 의견에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진짜 경험한 거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을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중언부언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겪은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글을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하고 임팩트 있게 쓰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걸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전문가 최쌤의 자소서는 어떨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좀 임의로 그러니까 결정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경영학과에서 학술 동호회 이제 동아리에 이제 참여해서 집행부 회장을 역할을 했던 학생의 이제 사례를 좀 작성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현정 컨설턴트의 자소서입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몸담았던 학술 동아리는 매년 열리는 학술제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며 선배, 동기, 후배가 끈끈한 네트워킹을 맺는 오랜 전통이 있는 동아리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를 주제 발표하면 사회 곳곳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들로부터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으며 대학생 수준에서 나아가 시야를 넓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통을 갖고 있었기에 선배들의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는 깊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술제에서 참여하는 선배들의 수가 점점 줄고 몇 마디 피드백하고 후배들을 위해 뒤풀이만 마련해주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집행부 회장으로서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부원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괜한 시도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정체돼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부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간 4회에 걸쳐 선배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업에서 실무자로서 익힌 다양한 스킬과 역량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자리도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술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창의력, 전략적 사고, 프레젠테이션 기술, 비즈니스 매너 등을 주제로 몇몇 선배들에게 특강을 의뢰해드렸습니다. 갑자기 강의를 해달라는 의뢰가 선배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끼셨는지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특강의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업에서 느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미래에 꿈꾸는 일과 현실에 대해서 미리 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거라는 건강한 의미를 재차 설명해드렸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까지 드리는 정성을 보이자 선배님께서 그 열정에 감동했다며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린 첫 번째 선배 특강에서 선배님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함께 일하는 동료분과 참여해 주셔서 더 훈훈하고도 의미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후배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익힐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후에는 동아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원들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마련해 점차 큰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선배 특강으로 얻은 주옥 같은 스킬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학술제 발표를 하면서 보다 네트워킹이 끈끈한 동아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발전의 학술 캠프를 추진하고 학술 멘토링을 추진하는 등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늘 변화를 꾀하는 역동적인 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학술적이면서도 어떤 좀 집요함을 나타내는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뭔가 조직 안에서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가 명확하게 있었다는 부분을 또 이렇게 써주셨고 그러면 그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뭐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를 이 조직을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 요청했는데 선배들도 힘들어했지만 나는 그거를 또 해결하는 어떤 방식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해 나갔다는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작성 포인트 또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요즘 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요. 저성장 시대에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정체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부분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대학들마다 이제 전통 있는 이제 동아리들을 보면은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나 그런 전통을 이제 답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내가 그것들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길고 장황하게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SK에서 요구하는 저 인재상에 굉장히 적합하게 저는 이제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기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이나 이제 그런 해결 방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쓰면서 조금 재밌었고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시선에선 또 어땠을지 한번 이야기 짧게나마 한번 들어볼까요? 혜진 양부터. 예, 저도 사실 이 항목을 봤을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집행부 회장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다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뭐 한두 문장 정도 뒷부분에 업무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연 양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 글도 굉장히 긴 글인데 일단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어떤 조건에도 잘 부합한 글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대신에 이제 혜진 씨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들을 이제 SK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업무를 장점을 살려서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포부를 조금 더 녹여냈다면은 더 이제 기승전결이 확실한 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렇게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자소서를 바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심정을 묻지 않겠습니다. 혜진 양 자기네 자기소개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읽어주실까요? 개인은 생각보다 능동적이지 않다. 1년여 동안의 학생회 활동을 마치고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유난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었더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대한 공지를 띄우면 언제나 참여보다는 불참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며 왜 참석해야 하는지 설명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매번 학생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고 억지로 온 학생들에게서는 그 어떤 적극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구안해냈습니다. 학생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학생회는 3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책도 과대표, 부과대표, 총무 등이 전부였습니다. 규모를 늘려 저학년들에게도 학생회로 활동한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각 학년을 책임지고 통솔할 리더가 있다면 학생들의 참여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해준 덕분에 그때 이후로 저희 과 학생회는 2학년과 3학년이 적절히 직책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는 강압적인 리더가 아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과대표라는 권위를 앞세워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면 지금의 긍정적인 결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정을 갖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기에 작은 아이디어지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기자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집단입니다. 언제나 팀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 대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기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나 기자로서 또 아주 멋지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작성 포인트 짧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제가 약간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서 업무랑도 조금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지성 평론가의 조언을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내용은 잘 읽었고요. 잘 들었고 어떤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활동을 했고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다 공감이 돼서 좋았는데요.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이 전체 내용에서 이혜진 양의 위치가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과대였는데 혹은 학생회에 뭐였는데 뭐 이런 게 자기의 위치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면 거기에서 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사실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력이나 어떤 그 의미를 좀 더 크게 만들려면 나는 이런 위치였는데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게 조금 더 나왔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한 코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강지연 양의 자소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읽어주실까요? 모 리서치 회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리서치 회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분들은 전화조사를 담당하시는 주부님들이셨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주부님들을 통솔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고 주부님들은 직원들의 푸대접과 소통 부재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하시곤 했습니다. 팀장님은 어린 인턴들에게 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담당해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직원분들이 쓰던 주부님, 아주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어머님으로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를 질문하는데도 가득 인상을 쓰시던 주부님들의 표정과 말투가 날이 갈수록 누그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중 또 하나는 주부님들이 쓰시던 고물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오류를 받으리며 느꼈던 점은 이런 작은 문제 하나가 주부님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능률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각하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컴퓨터 교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고 결국 한 거래처의 후원을 받아 전화조사 부스의 모든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소화하는 피조사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결과까지 들으며 기분 좋게 회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문화는 광고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SK텔레콤의 사람을 향합니다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희대의 명슬로건이며 SK이노베이션의 최근 광고는 반사적이고 기계적인 일 처리 대신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해서 제가 보는 SK는 분명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 사람 또한 분명히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SK의 인본 정신을 이어가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역시 읽은 걸 들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작성 포인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 얻어낸 성과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SK에서 원하는 기업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서술을 많이 하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현정 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독한 코칭 부탁드립니다. 독한 코칭 드려야 되겠죠? 지연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서는 인턴의 역할이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첫 번째로 이제 갖게 됐었고요. 포인트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좀 끝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사람에 대해서 아우르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좀 집중하고 싶었다면 그 내용을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쓰셨다면 훨씬 더 와닿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혜진 양, 지연 양 또 전문가 두 분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또 자소서 나중에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소서 클리닉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진아연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